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파크 선임관리단 의장 전현진입니다.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동영상을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대부분이 집합 건물에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점주 여러분들과 소유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합심을 해서 함께 이렇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 제 과거의 경험이기도 하고, 이곳뿐만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상가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재건축하는 이런 곳이든, 여러분들도 아마 부동산 관련돼서 투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게 집합 건물을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제 경험에서 나와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훨씬 더 부동산 관련된 투자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있는 부분에 있을 거고 더욱더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분들께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 이곳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에 만 국한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지만 먼저 이곳 위치를 먼저 저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위치가 주택이 있는 단지인지 아니면은 이곳이 어떤 이렇게 상가들만 밀집되어 있는 단지인 곳인지 아니면 한적한 문화시설이 있는 곳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주택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먼저 첫 번째 1순위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이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물도 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어디라도 보면은 설계도상으로 이렇게 멋지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분양을 했을 때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시행사라든지 분양사에서 제시를 해주죠. 또는 분양 대행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제가 바라봤던 부분은, 이런 곳에는 내가 자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여기가 분양이, 실질적으로 되었는, 이제 건물이 지어져 완공이 되었거든요. 14년도에. 근데 2012년도 2년 전부터 얘가 분양이 벌써 다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2012년도 2년, 3년 전부터 사실 이곳에 이렇게 분양 업체에 자주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이곳저곳 좀 살펴봤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보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런 곳에는 휴지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양 업체들에서 미리 이제 선분양하고 후 시공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게 진행을 하다가 있죠. 시행사가 이렇게 부도를 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또 시행사 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겁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분양 받아서는 안 되겠다. 분양가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층부터 해서 많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받아가지고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앉아 이렇게 광고를 특히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TV라든지 라디오 상에 이렇게 광고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하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또 소문들이 뭐냐면 이곳 단지 쪽은 전부 다가 부자들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물가가 상당히 비싸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저곳은 전부 다가 이렇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스포츠카부터 해가 좋은 차를 몰고 있고 엄청난 부자들이 있다라는 이런 소문들도 들리고 그랬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소문들이 들리고 할 때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한번 이렇게 와보면 있죠. 굉장히 좀 삭막하거든요. 이곳이요. 그러니까 이게 삭막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삭막하다는 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좀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잘 어울리면서도 잘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그 문화시설을 잘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향유를 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유를 잘 하면서도 약간의 사람들이 좀 없는, 좀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의 삭막함이 있고, 하나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삭막함이라는 게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이쪽에는 문화시설도 잘 갖추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그 삭막함이 좀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강남이 있죠. 거기는 삭막함이 좀 아까 말한 문화시설도 있으면서 그 양재천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옆부분이 좀 멋지게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런 문화하고 좀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곳도 아마 그런 곳도 아마 있을 겁니다. 대단지 이렇게 지을 때 아마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2012년도에는 제가 이렇게 분양을 받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6개월마다 한 번씩 왔었습니다.
6개월마다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건물이 20층으로 확 두 동이 돼서 지어져야 되는데, 다 지어지지도 않고, 아마,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다시 부도를 내고 다른 시행사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이 분양을 받은 분들은 당황스러웠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때부터 미래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 비전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뒤에 다시 새로운 시행사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많이 진행되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도에 제가 이쪽에 시공되고 난 뒤에 완전히 이렇게 왔었을 때는, 그때는 완전히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분양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여기는 거품 자체는 없었고요. 이제 갈 대로 가자가 완전히, 부동산에 대한 시가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 이 상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똑같은 어떤 단지 내에서도 한쪽은 텅텅 비어 있고 이랬는데도 희한한 것은 그 부동산 시가는 굉장히 높았고요. 부동산은 굉장히 많이 절비해 있고 이런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실속적인 부분에서는 저곳과 이곳을 비교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훨씬 좀 나은 것 같고, 앞으로 물론 문제점 있는 거는 고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오게 되었는데, 들어올 때도 저 같은 경우는 관리 업체뿐만 아니고 이렇게 시행사 측하고도 사이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다른 곳에 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상당히 좀 좋게 들어왔었고, 또 도움도 많이 주셨고요. 다른 분들께서, 그런 분들께서 시행사라든지 어떤 그 관리 업체들하고 또 그리고 그 직원들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들어왔었을 때,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제 일을 하면서 이제 문제점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비싸게 사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엄청 비싸게 사셨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비싸게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공실이 계속 발생하고 거의 입점이 안 되다시피 하니까 20%도 될까 말까 하니까 굉장히 힘드신 거죠. 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떤 관리비 문제로 촉발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촉발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를 하나를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재개발 단지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파트를 짓는 데서 이런 데서도 보면 어떤 조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관리 처분 인가 단계를 거치고 이럴 때 보면, 그럴 때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에서 보면, 어떤 비리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비리가 있다고 막 이야기를 떠듭니다. 항상 보면. 그러면 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과대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경우를 좀 경험을 좀 그전부터 몇 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재개발하는 구역에서
자, 아파트를 하는데 저희가 그쪽에 이제 이게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재개발 할 거라고 예상하고 한 건 아닌데 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제 다 나가고 이제 재개발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이제 조합장이 있죠. 조합장이 무슨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그 뭐 그 벌금이 얼마만큼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떤 몇몇의 조합원들이 또 그 공문을 또 보내죠. 막 보내가지고 막 이 주저리 이렇게 적어놓은 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사건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어디 가더라도.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좀 꼼꼼히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뭐가 이렇게 글 중에 있죠.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조합원이 조합장이라는 분이 잘못한 경우도 어떨 때는 있는데, 소통계를 좀 보면 앞뒤 법률적으로 뭐 100만 원 이하 벌금 받은 것도 아니고, 좀 일을 현재로는 그렇게 막 이상하게 하진 않는데,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너무 이렇게 막 떠벌기르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여러분들 혹시는 경험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좀 보면 그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소유주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관리비가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해서 한번 좀 소송을 한다니까 또 비용을 또 내셔야 되는 비용은 제가 덜했어요. 그런 거는 수고하신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겁니다. 저도 과거에 임차인으로도 안 있어 봤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또 상가에 사서 또 있어 안 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제가 또 상가에 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어떤 건물에 한 14층짜리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유주가 은행에 이빠이 돈을 당겨가지고 지분에 있는 한 70%를 사버리는 거죠. 본인들이 사버리고 나머지 30%는 이제 구분 소유자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분양을 해준 거죠.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그는 집합 건물에서 유명무실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가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인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관리소장이 정권을 이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그 건물에 약 60% 가지고 있는 분이 모든 정권을 다 행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 소유자분들 한 30-40% 되는 분들은 오히려 임차인만 좀 나가면 되니까 또 임차인이 생기고 하면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신경을 안 쓴다든지 아니면 소유자임에서 입점주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또 보면 혹시라도 행포를 행사할까 싶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있죠. 이런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경험을 좀 했었거든요. 이거 참 젊은 사람이 이것저것 다 경험했네 싶으신데 그런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업하고는 관련 없었던 거예요. 제 업은 좀 충실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부분에 이렇게 투자를 저는 이제 오늘 요 단계까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오늘은 저는 그때 있던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그런 건물에서도 그랬고요. 일단 제 일에 대해서는 좀 충실히 하면서도 이제 공정한 거 아닌가 그리고 효율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동관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저는 하는 걸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관리비도 그랬고요. 관리비뿐만 아니고 어떤 계약 관계에서 있죠. 너무 지저분하게 하는 분 가끔 겨눈 거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적었으면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안 하고 먼저 앉아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고 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먼저 돈을 줬는데 물건을 좀 늦게 준다든지 거꾸로 또 반대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고요. 채권이든 물건이든 간에 좀 그런 좀 지저분한 관계로 이렇게 막 그 일어나는 이렇게 돈 관계가 한마디로 지저분할 때는 서서히 지저분한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뭐가 그 사람에 대한 됨됨이라든지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왠지 모르게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이 혹시 여러분들 보이지 않던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는 좀 제 경험으로는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런 게 좀 보이기 시작했었고요. 이곳에서도 예, 돈 관계가 좀 불투명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 관리비를 다 내고 했었으면 다른 분들은 막 떠들고 해도 내고 하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시행사하고 정말입니다. 저는 아주 잘 지냈었습니다. 아주 잘. 예, 잘 지내면서 그런 어떤 좀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려고 좀 노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도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때는 과관리소장의 어떤 문제였는데 한 꼭두각시였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법률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제가 법적으로는 웬만하면 처리를 저는 안 하려고 했던 거고 아마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더욱더 법의 칼을 대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법의 칼은 대도로 안 됩니다. 예, 되도록 화해하고 서로 간에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좀 그런 게 지금 해왔던 단계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는데 이렇게 집합 건물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항상 지금 바라봐야 될 관점이 제가 볼 때는 뭐 시행사가 누구냐 또는 분양사가 그 분양 대행업체가 누구냐 또는 시공사 또는 신탁회사가 어디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길게 좀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한 1년이고 2년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게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래 발전성이 있더라도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 거품이 올라가 있으면 그거는 매수 지점이 아니라고 매수 시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그 부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알지 못하는 분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던데 자주 만나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그리고 만나실 때는 웬만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또 경험도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잘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간을 좀 충분히 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걸 안다고는 처음에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많은 걸 알수록 있죠. 어떤 사람들이 앉아 투자를 하는데 갔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죠. 분양업체들이나 또는 뭐 관리사무소에서 뭐 소장이나 이런 자기 똑똑하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라 싶은 것도 그냥 들어주시라고요. 훨씬 낫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원래 어린아이가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 안다고 했을 때 많은 걸 알고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잘난 체 하면서 자기가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알사탕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뭔지 아느냐 물어보고 또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 코끼리다라고 하는 걸 자기 알고 있으니까 그걸 막 이야기하듯이 자기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 귀엽게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요약하는 점은 이제 집합 건물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아파트하고 다 합쳐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기적 관점에서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봐라고 미리 예측하고는 생각하되 이게 앞으로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시더라도 자주 방문을 하되 그 자주 방문이란 말이 제 말은 매일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20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좋으니 그런 식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사야 될 시점과 살아야 될 그 시점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또 팔아야 될 시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꼭 보시고, 이제 그렇게 전부 다를 뭐든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어떤 투자에 쓰는 관계는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그 불투명하게 동관계가 이렇게 일어나고 했을 때 그런 거를 증거 자료를 확실히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소송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민사 사건에서 또는 형사 사건에서의 소송이 들어갈 때는 확실하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소송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패소를 한다든지 또는 무혐의 처리가 된다든지 이러면 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점까지도 고려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요약은 점잖게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점잖게 가셔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진행을 하시면서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그래도 적어도 잃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래 생각합니다. 오늘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 투자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또 진행해야 될지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